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243페이지 읽을 차례네요. 243페이지는 이제 어떤 챕터냐? 미래 내가 되는 단계에서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요 단계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내가 되려면은 과거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나 막 원한다는 생각 상태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이 뭔가 갈구한다라는 느낌적인 상태가 나에게 존재하게 되고 그게 잠재의식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은 뭔가 미완의 단계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거야. 그냥 그거보다는 그렇게 내가 열망하고 하는 거를 내가 얻었다는 거를 이미 그냥 알아버리는 상태로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미래의 내가 되는 것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신이 보낸 증거다. 그게 그런 이야기도 어제 있었고요. 그런 상태를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 감사라는 말을 어제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감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3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랩. 자, 감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감사가 뭐래요? 누구한테,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향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무언가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래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감정? 감정에 잘 못 벗어나죠. 우리, 막, 이제 이성하고 감성이 있다면은, 이성에서 잘 못 벗어나요? 감정에서 잘 못 벗어나요? 이성은 간 곳이 없다라는 말 많이 하죠. 감성이 아주 거의 나를 지배하는 지배 감각 중에 하나가 감성인데, 여기 감정인데, 여기에 감사는 여기에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감사는 도대체 언제 느끼냐고 보면 그 뒤에 글로 우리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괜히 감사하면 참 좋겠지만 그 보통 감사하다라고 입 밖에 내고 이럴 땐 뭐야? 또 상대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을 때, 뭐 상황이 되게 좋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누군가로부터 뭘 받았을 때 느낀다는 거죠. 그럼 감사라는 감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좋고 행복한 신호까지요. 따라서 감사하거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감사함을 나타날 때 무의식은 미래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다고 믿기 시작한다.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과정이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이미 받았다는 감정을 무의식이 알려줄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받으면 지금 미리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결심하면은 신도 나를 돕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하나요? 내가 뭘 결정하고 뭘 하고 내가 그게 막 됐으면 좋겠어 하고 믿고 막 받은 줄 믿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럼 신도 함께 나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무엇도 함께 일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표면속에 들어가지 않는 의식으로 우리 의식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나머지 밑에 잠겨 있는 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그걸 느끼지도 만져보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감사함을 느낄 때 잠재의식이 먼저 반응한대요.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언제나 잠재의식 속에서 나의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위대한 그 힘을 3%도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잠재의식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일 내가 모르고 산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자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미리 감사한다면 내 잠재의식이 체계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돼야 행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로 미리 계산해서 미리부터 준비한다. 신도 돕고, 내 잠재의식도 돕고, 나도 돕고, 아유, 세상에 뭐 싹 다 돕네요. 그런 상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 감사라는 것이 이미 감정으로 받았고, 그걸 막 알았다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예. 좀 깊이 생각해 볼 바죠. 그 많은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한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경향과 이러한 상황 속에 인간은 있다라고 되었다면 내가 굳이 그건 그럴까라고 하면서 다시 연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되게 유리한 거다요. 우리가 왜 음, 조금 좀 성숙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수용을 잘합니다. 수용, 뭐 감정 같은 거가 막 있다 이렇게 상대가 나라고 뭐좀 어긋난다 이럴 때 그거 내가 일일이 가서 그게 아니지 않냐라기보다는 그냥 수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수용,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도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수용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좀 약간 열린 마음을 조금 가지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거를 꼼꼼히 다시 따지자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 근데 이 쬐끄만 머리로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하게 되면 세상은 전부 왜곡되는 거예요. 맹인이 코끼리 뒷다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코끼리 뒷다리를 보고 그냥 굵직한 단단한 물건이구나라고 했는데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주 이 조그마한 뇌로 많은 인류가 또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런 모든 사실들을 내가 내 생각에 기초로 판단하고 시도도 시행도 해보지 않는다면 그냥 넓은 세상이나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사를 나타날 때 무의식은 반응하고 내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신도 움직인다 이러면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근데 그 왜 그래? 난 그건 아직 내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이 어디 있어. 미래 얻을 건데. 겸손한 거죠, 지나치게. 겸손할 때는 겸손 안 하고 쓸데없는데 겸손한 거야. 왜 자격이 안 됩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리치 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리치 본. 우리가 부자로 태어났다라는 뜻의 의미겠죠. 거기 보면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의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으며 이 세팅이 됐는데 내가 스스로 망친다고 그러거든요. 자,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방해한대요. 자, 머리는 생각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잘 못하죠. 감정이 목표에 몰입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머리로 생각한 것이 가슴까지 와서 막 나를 뜨겁게 하고 움직이는 추진력을 갖게 하면 우리 모든 일이 성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 얼마나 먼지 우주를 돌아도 못 오는 거야. 생각은 빤한데 감정이 마음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매 생각만 하고 공상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썼었던 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감정도 그 머리가 생각하는 상태와 같은 선상에 맞춰 놓으면 참 좋은데 감정이 이미 너무 비관적이었으면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 거야?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 거. 설마 그게 되겠어? 그다음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게 정말 내 거겠어? 이렇게. 그리고 제약에 갇혀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감정적으로 거부한대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걸 믿다가 안 돼서 실망하느니 믿지도 상상하지도 꿈도 꾸지 않겠어. 이런다고요. 이게 지금, 아, 제가 이런 성공에 관한 책들 읽기 전에 전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게 되면 어떨까? 막 이러다가 밤에 누워서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저래도 안 되잖아. 이래도 안 되잖아. 안 되는 시나리오를 한 10개 써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시나리오 중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봐, 거봐, 거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계획을 해놓고 안 될 경우의 수 10가지를 생각해 놓으니까 그게 될 리가 있냐고.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왜 열어놨었을까요? 예전에? 내가 너무너무 열망하다가 안 됐을 때 실망할 것을 두려워서 이미 실망의 감정까지 쌓고 미리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측된 결과대로 안 되죠. 그리고 안 됐을 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내가 위로받죠.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대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왜 내 인생에 실패하는 이런 생각의 고리로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아는 순간 그걸 다 작파를 하고 무슨 꿈이 있든 알든 내가 반드시 저건 내 것이다. 단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개조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나폴레옹 힐의 책이라든지 카네기가 쓴 책들을 그냥 한 10여 년 전에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너의 꿈을 써서 기재하고, 아예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고, 이제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 점차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이미 얻었다는 것에 가까운 상태로 진입했고 그 진입된 결과가 오래되니까 어느 정도 또 성공하는 궤도에 올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 책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하느냐는 거죠. 왜 그런 뒷걸음질 치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시와 때는 그분이 결정하신다. 아, 이게 또 좀 약간 신앙적인 부분이 있지만 뿌리는 것은 나요, 거두시는 것은 그분이시니 이런 것처럼 나는 오늘 꾸준히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때는 또 신이 이미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온다는 거죠. 내 믿음이 강력할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성공과학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 이거 제발 하지 못하고요. 제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이렇게요.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힘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게 된다. 이미 알았다는 거죠. 나는 확실히 안 해. 라고 말했던 그거. 자, 그리고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그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알게 될 때까지 명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한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집을 그려보면서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숨을 깊이 들어 마신 다음 꿈이 실현된 사실에 감사하고 숨을 부드럽게 내쉰다. 그렇게 나는 수용을 들이마시고 감사를 내쉰다. 막 수용하라는 말이 나오죠. 수용을 들이마시고 감사를 내쉰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됐다는 완벽한 수용이다. 수용. 수용, 그 성숙된 감정이 바로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되며 결핍이 전혀 없다. 오직 감사와 수용만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 같은 거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쁘게 인생만 살지 말고요. 어느 한 순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이미 되었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생각들로 내 내면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런 것이 어쩌면 명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할 때, 우리가 걷기도 하는데요. 산책을 할 때 누군가가 대화하는 것도 좋고, 뭔가,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막 걸어가면서 놔두면, 그냥 전 자연이 나에게 그냥 이렇게 명상 상태로 가져간다 그래요. 그래서 걷기나 산책이 그렇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딱 걸을 때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전환하게 되면은, 그때 나의 명상 상태가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평화로움과 가득 찬 생각들로 여러분들을 갖고 갔을 때 그런 짧은 30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를 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고전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 우리 시크릿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내가 강력하고 선명하게 원하면 보인다. 뭐 꿈꾸는 다락방? 저 그것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거기도
BBD Dream is Realization이었어요. 선명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야? 내가 선명하게 꿈꾼 거 이미 내 거죠. 내가 그냥 완벽하게 볼 수 있고 다 세세히 표현할 수 있는 건 내 건 거. 이미 내 건 거예요. 그럼 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끌어당기는 거죠. 아주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원한다고 자꾸 끌어당긴다고 당겨지는 게 아닌 거지. 간절하게 원한다고. 내가 이미 그 원했던 그 상태, 그 미래의 그 모습이 내 거라고 확신했을 때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모든 것들이 딸려온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암과 수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원함과 열망보다 알고 수용하는 그런 상태,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암과 수용 상태에 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암과 수용. 저도 동그라미 쳐야지.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향상되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내 안의 거인으로 설계합시다. 모든 일은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음. 우리는 신이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이 말로 모든 걸 이룬다면 우리도 말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내 믿음으로 모든 걸 이뤘다면 우리 믿음으로 이루는 거고 신이 설계자라면 나도 설계자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 항방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당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정체성은 뭘까요? 저는 우리 팀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내다보면서 저의 성공과 같은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가 전념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올해 제가 전념하는 부분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의 선상에 서서 저와 같은 복제를 이뤄내면서 저와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제가 목표하는 전체란 말이에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져가는데 사실 솔직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책을 읽을 때 읽어주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영상들 찍고 뭐런 과정을 하고 더 연구를 하는데 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힘든 게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거죠.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은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알지 못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고 걸어가는 것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은 다르고 알고 걸어가면은 정 직진할 수 있지만 모르고 걸어가면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산속에 그냥 똑바로 걸어가라고 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를 이루며. 계속 동그라미를 이루며 걸어가면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리를 걸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평생을 걸어가 봐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걷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암과 수용과 정체성, 이 단어들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알면 행동하게 되고, 알면서 행동하지 않았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병인 거죠. 아는 것 같은 착각병. 알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꿈에 로또 복권 번호를 신이 줬어. 이게 100% 확실해. 가서 살까요? 알긴 말 거예요. 100% 확실하다면. 한 100장 사지 않겠나? 100장 사면 돈이 가치가 떨어져요. 한 명이도 말하지 않고 가서 딱 한 장 사겠지. 그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플로렌스 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대요. 믿음이란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알미고 알은 그와 일치하는 발전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힘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견해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앞전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힘 자체가 또 인간이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께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정말 완벽하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념과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그 믿음과 암과 수용과 그런 상태로 끌어가면서 미래의 나를 당겨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줄.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원하는 삶이 되는 길이다. 좀 별표 짝짝 치고요. 제발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 유산하라 성공하고 싶잖아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다이아몬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천만 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천만 원을 하루에 얼마를 쓸지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2천만 원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절대 그거 안 와요. 내가 엄청나게 멋진 하루를 꿈꾸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명하게 딱 그리고 2천만 원이 필요구나. 그렇게 상상해 놓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으로 상상하고 행동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포용력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베풀고 얼마나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얻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 덕분에 내가 성공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서커를 갔을 때 고잉 다이아몬드라는 배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당신의 직급이 뭡니까? 저 비던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에뱅뱅뱅 제가요 이러지 말래. 뭘 자꾸만 겸손하게 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배지 하나를 딱 다이아몬드 크게 쓰고 앞에 조그맣게 고잉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딱 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도 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딱 가는 거야. 그러면 달라진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의 상상으로 현재를 살아라. 그 과연 하루하루 매일 매 초가 행복할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알고 이미 된 거야. 시간 문제야. 그걸로 살아가게 되면 좋다. 지그지글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얻어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문다라는 얘기죠. 성공한 사람이 드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멘토들이 하는 얘기 다 똑같죠. 로꾸꺼, 거꾸로 법칙. 이렇게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 오라는 이야기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얘기죠. 됨 연구소 뭐예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것들도 다 같은 얘기죠. 자, 247페이지 봅니다. 당신이 목표가 사업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라는 생각을 해요? 돈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자금을 모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마침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른다. 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를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덜 중요한 목표만 추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원하는 곳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사업가가 되는 게 목표인데 자금 모아야 되지, 아이디어 짜야지. 그러느라고 시간 다 가서 30년이 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사업가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사업가를 하면 되는 거야, 당장. 뭐부터 시작을 해야지, 경험을 쌓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은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대. 그리고 그는 먼저 특정 자격이나 자금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고 수십 년을 허비한대.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깨닫지 못한대요?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줄.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뭐예요? 출발선이 된다. 출발선. 당신의 목표는 내가 가야 되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에요.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 하에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말의 힘은 또 얼마나 세지겠어요. 그런 부분. 자,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정체성의 뿌리가 미래의 나에게 있지 않고 현재에 전념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래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밑줄 쫙.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대요. 환경은 즉시 모두 달라질 것이고요.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이미 내가 미래의 나를 이루었고 그 상태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못 봤던 게 당장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이 세상이 굴절되어 있죠. 왜 상대는 저러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꽤 있을 수 있죠. 그럼 상대가 바뀌면 내가 바뀌어줄 거라고 생각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쟤는 왜 저래? 제가 바뀌면 내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해봐요. 바뀔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부단한 세월을 노력해야 될 거야. 자식 하나를 못 바꾸는 게 부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면 모두 바뀌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 계속. 세상이 안 바뀌어. 놀이에서 미쳐버리겠어. 저 노란 것들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노란 안경을 끌고 파란 안경을 딱 쓰면 그게 파란 안경이 내가 원하는 안경에 따르면 모두 파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덮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합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좋기만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상대방을 보고 생각하는 프레임 내 눈을, 내 시각을, 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단박에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조그만한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미래와 현재 상황 생각하지 말고 저 미래의 나라는 그 프레임을 딱 쓰고 오늘 딱 봐보면 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어제 용서가 안 되던 것이 용서가 되고 어제 수용이 안 되던 것이 수용이 되고 어제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만천하에 있지만 보이는 사람만 보는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단계로 진입할 순간이다. 이제 4단계는 알매 상태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단계다. 이러면서 다음번 단계에 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밑에 또그 윌리엄 허친슨 머리라는 사람이 말한 것들을 써놨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양다리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98%의 전념이 아니라 100%의 전념을 하게 되면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이다. 신의 섭리, 신이 함께 일하는 거고 내 내면에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의도, 계획, 나의 움직임 모두를요.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 환경까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그 일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 내 생각, 내 결정 하나인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컴퓨터로 치자면 내가 엔터 버튼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정, 엔터 딱 돌아가는. 이 우리가 인간이 컴퓨터 회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 회로보다 더 정교하게 상상할 수 없는 장치들이 안에 있거든요. 내가 결정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착착착착착착착착 하고 달리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안 되는 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죠. 자, 전염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난 물질적 지원까지 자신에게 유일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삶에 한가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념할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는 유산화를 성공하게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 끊기지 않는 소득을 통해서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미래의 내가 내 현실이라고 믿고 오늘의 행동과 어, 순간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도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게 나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거야? 내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BC 하나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함께 유산한 제품도 전하고 비전도 전하고 이렇게 건강과 재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과 나의 정체성도 바뀌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알고 배고 교육해 가는 이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진짜. 너무 좋은 곳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멋진 여러분들의 하루를 축복하면서 안녕!